푸른밤 종현입니다. 소설가 김영하 씨는 말하다라는 산문집을 통해 생각의 담대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우리는 그건 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무용한 것이야말로 즐거움의 원천이니까요. 작가는 말합니다. 무용한 것, 쓸모가 없어 보이는 일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라고요. 당장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노래를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는 일은 손발이 움직이는 건 내가 재밌으니까 그 즐거움이 새로운 에너지로 돼주기 때문이라는데요.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나한테 좋다는데 내가 즐겁다는데 그건 해서 뭐 하려고 같은 물음엔 담대해질 필요 있겠다 싶죠. 11월 1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화려한 불빛들 그리고 바쁜 일상들 뒤에 숨겨진 초라한 너의 뒷모습과 하고 싶은 일 11월 12일 토요일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로이킴의 홈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무용한 것에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은 무용한 것에 담대하십니까? 근데 이 무용하다라는 것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의 어떤 판단이 되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쓸모가 있는 일인데 남이 봤을 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필요가 없지 않아 라고 판단을 하는 오지랖을 부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글쎄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스태프들 저와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걸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거는 왜 했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공격적인 말투가 아니라 그냥 저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취미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우리 스태프들 중에 뭐 어렸을 때 다른 걸 하다가 이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어렸을 때 운동을 하다가 스텝을 하고 아니면 뭐 유학을 다녀왔다가 또 스텝을 하고 전공이 전혀 달랐었는데 스텝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메이크업이나 의상이나 헤어나 뭐 어렸을 때부터 그쪽 일을 해왔던 친구들도 있지만 갑자기 좀 진로가 바뀌어서 오게 된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일을 했었어? 라고 물어보면 저의 질문의 의도는 되게 어떤 게 좋아서 혹은 어떤 계기로 그 일을 하게 됐었어? 라는 질문인데 대부분 좀 뻘쭘해 하더라고요. 뻘쭘해 하면서 그게 말하기가 좀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어서 제가 어려워서 그런 걸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어서 제가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간 좀 그런 어떤 다른 이들의 판단에 자신의 어떤 길들이 부정당해 왔던 기억이 많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또 갑자기 번뜩 들었네요. 그래요. 그럴 때 좀 담대하게 내가 좋아서 내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했었었죠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좀 설명이 되는 순간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한번 주춤하게 되는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생기다 보면 나에 대한 물음표도 더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드네요. 우리 가족분들은 내가 했었던 일들에 대한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네요. 자, 토요일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영화 전문기자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요. 3부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채워지는 코너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내일도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인페이스에서 수분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세정웰메이드, 넥센타이어, 인터파크 투어,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졌던 모든 것을 잃게 된 한 남자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티벳에서 한 스승을 만나 세상을 구원할 큰 힘을 얻게 되는데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마블 히어로물의 시작,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시작부터 영화 이야기 시작해버렸습니다. 네, 이상해요. 어떤 네, 영화인지도 스트레인지합니다. 닥터 네. 스트레인지. 야, 화제작이죠.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열광하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입에 오르고 있는. 네. 예. 이 영화를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예, 많습니다. 마블의 어떤 영화들이 많이 떠오르면서 네. 많은 만화들이 또 주목을 받으면서 이 영화는 언제 되냐, 이 영화는 언제 되냐, 영화 언제 되냐, 이 만화 빨리 보고 싶다. 네. 영화에서 그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이게 마블은 참 팬덤을 형성한 오랫동안 축성해왔던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점점점 그 마블의 마니아층이 네. 예전에는 그래 이른바 덕후라고 하는 소수의 마니아층이었다가 이제는 여성 관계 또는 아이들 남녀노소 상관없이 마블이라고 하는 스토리 체계에 빠져들게 만든 이 결과를 낳았죠. 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마치 그래요. 새로운 아이돌 그룹이 출범한다. 팬들이 기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한다. 그 샤이니의 새로운 멤버가 등장한다. 스트레인지하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진동을 하겠죠. 요동을 치고 관객들은 너무 기다리고. 더군다나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네. 더군다나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올해 초부터 닥터 스트레인지의 개봉 기다린 관객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 상반기엔 11호였고 하반기엔 닥터 스트레인지였는데 오히려 사실은 11호보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더 기대가 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11호는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캐릭터들이 싸우는 이야기였잖아요. 물론 그것도 재밌죠. 예. 하지만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것만큼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야기는 없는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바로 마블의 새로운 히어로인 거죠. 참 이름부터 스트레인지. 이상해요. 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예고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름 참 이상하네. 이름 참 요상하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상대방, 네. 악역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또 재밌게 인용이 돼서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더더욱이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마 이 들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는 관객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영화를 보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지금 가장 큰 화제작이기도 한데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저도 보고 나서 가장 인상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법을 쓰는 캐릭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화 안에서도 스트레인지는 다양한 주문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그
그 마법사 캐릭터인데 물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게임 보면 창 쓰는 사람 있고 뭐 농사꾼도 있고 마법사 캐릭터 있잖아요. 네네. 마법캐. 네. 여기는 이제 마블의 마법캐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마법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마블의 경우에서는 아이언맨이 수트 같은 게 사실 같잖아요. 물론 현대 과학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 안 만들고 있다거나 아니면 또는 만들었는데 공개 안 한다라는 상상까지 있을 정도로 현실감이 있죠. 과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캐릭터 있죠. 캡틴 아메리카는 설명이 가능하죠. 약간 강화 인간 정도의 과학적 설명이 가능해요. 헐크, 강화 인간 하려다가 실수한 캐릭터. 너무 많이 강화돼 버리고 네, 컨트롤이 되지 않는. 토르, 외계인이다. 역시도 우리의 과학적 상상력에 기반하고 있어요.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모두가 궁금했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추측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양자 역학일 것이다. 저도 양자 역학이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있는 이론 같아요. 상대성 이론일 것이다. 뭔가 어쨌든 이론으로서 존재하는 무언가를 이제 구현화했을 것이다라는 추측들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대사가 한마디가 있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대사가 뭐냐? 모든 걸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는 바로 이 화두에서 시작해요. 모든 걸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캐릭터는 존재할 수 없죠. 모든 것이 이해될 필요가 있을까? 또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엔 마법을 믿지 않는 캐릭터였죠. 의사였죠. 맞아요. 네. 전 세계에서 뭐 둘째가라면 서러운 의사였대요. 근데 어디서 찾아보니까 세 번째로 유명한 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는데. 숫자에 참 민감합니다. 정확하게 해야 해요. 몇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셋째가라서 서러운 의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의사가 천재적 의사였고요. 그런데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손에 큰 부상을 입고 외과 의사인데 손을 못 쓰게 되죠. 근데 이 닥터 스트레인지, 그래도 닥터인데 이 닥터 스트레인지는 자신의 의사가 아니면 자신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고 믿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적 정체성이 굉장히 뚜렷한 인물이었던 것이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뛰어난 의사로서의 재능이 나를 설명하는 유일한 가치였다고 믿었던 인물인 거죠. 세상을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고집불통의 의사였는데 손이 망가지고 나선 의사가 아니면 스트레인지도 아닌 거죠. 손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 갔더니 어떤 사람이 영화의 설정을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자기가 치료했던 환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치료했을 때는 이 사람은 가망이 없었어요. 허리에 척추가 두 뼈가 나가서 다시는 걸을 수 없었던 인물인데 자기가 보는 앞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물어봤더니 어딘가 이제 가서 영적인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가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게 티벳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어떤 영적인 치료를 받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빠져드는 시작점이죠. 마블 티벳 진짜 좋아해요. 다 가요, 티벳. 히어로들 한 번씩 가서 거기서 수행하고 오잖아요. 다들 상당히 뭔가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미지의 세계는 동양의 미지의 세계는 티벳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예전부터요. 유럽에서는 동쪽으로 가면 깨달음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뭐 성경에서 동방 박사가 와서 뭐 전해주기도 하고 인도에 가면 어떤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동쪽은 항상 무언가 영적인 믿음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미스터리한 공간이죠. 물론 이젠 더 이상 동쪽이 그런 곳이 아니지만 남아있는 곳은 히말라야, 네팔, 티벳 이런 곳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와서 얘기를 더 나누죠. 뮤즈의 슈퍼매시브 블랙홀 듣겠습니다.
뮤즈의 슈퍼매시브 블랙홀 듣고 왔습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와, 닥터 스트레인지가 영화로 나오다니 감개무량하네요. 정말 원래 좋아하던 캐릭터죠. 아니 마블과 DC라는 이 잡지 영화, 잡지 만화들 이런 걸 상당히 좋아했었고 원래. 지금도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런 캐릭터들이 영화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블이라는 그 큰 세계관 안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캐릭터고 어떤 면에서요? 이상한 애 아니에요? 지구만 지키는 애가 아니고 우주를 관장하는 그렇죠. 우주를 지키는 캐릭터이기 소서러스 때문에 플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가장 강력한 마법력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화화되기에는 조금 캐릭터가 너무 강력한 황당무계하다. 그런 캐릭터여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됐는데 이른바 이런 캐릭터를 사기 캐릭터라고 그러던데. 예, 맞습니다. 네. 너무 밸런스 조정이 안 됐어요. 다른 캐릭터들과 맞지가 않아요. 아이언맨 같은 경우가 이게 다가오면 그냥 바로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손가락 2개로. 캡틴 아메리카는 어떻게? 캡틴 아메리카는 그냥 뭐 다른 세계로 가는 거죠. 바로 올 수도 없어요. 그 친구는. 예. 이렇게 황당한 캐릭터가 등장하면 마블의 어떤 캐릭터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마블은 그런 캐릭터의 균형을 생각 안 하고 만드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이제 가장 중요한 명대사가 나온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할 필요도 없다. 뭐 그런 것처럼 일단 캐릭터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대중들의 어떤 이해를 혹은 인정을 먼저 요구하는 듯한 뭐냐면 너구리가 영웅으로 나오잖아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너구리가 주인공이고 히어로입니다. 막 막아주고. 너구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엄청나게 강력하죠. 뭐 그런 느낌으로 되게 먼저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상당히 뭐랄까 좀 돌발적인 좀 세계관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마블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얘기 들어보면 이른바 너프라고 하던데 캐릭터가 지나치게 강해서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이제 그 파워를 줄인 거죠. 영화하기 마법력을 위해서. 줄여서 다른 캐릭터들과 좀 같이 지내보라고. 하지만 원래 나왔던 캐릭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마블의 캐릭터 중에 이런 캐릭터도 있더라고요. 그 은하계를 갖고 저글링을 하는 캐릭터. 맞습니다.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 것이냐. 그런데 영화에서는 기묘하게도 어벤져스에서 우리가 익숙한 히어로들과 굉장히 톤 앤 매너가 유사하고 흡사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어벤져스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해서 그런 맞춘 것일 텐데,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마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 캐릭터의 핵심 어떤 역량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그 마법은요, 결국은 시간과 공간을 뒤틀게 만드는 능력이더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뒤튼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비주얼적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시간과 공간을 뒤틀었던 영화가 있었죠. 인셉션. 엄청나게 뒤틀었고 인터스텔라에서도 시공간을 엄청나게 뒤틀었는데 그런 시각적 효과들이 많이 또 표현이 되나요? 인셉션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줘요. 이 안에서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티벳에 가서 수년 동안 수련을 받아서 이제 마법사 스트레인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의사였던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직업적 소명의식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어서 마법사가 되었어도 닥터라고 불리길 원하고,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정 정도의 수련이 지나고 나서 당연히 악당이 등장하겠죠. 이 악당은 캐실리우스라고 하는 악당인데, 이 캐실리우스는 우리 이제 007 시리즈에서 카지노 로얄에서 악당으로 나왔었죠. 매지 미켈슨이 연기를 했어요. 악역으로 정말 딱인 눈빛을 가진. 맞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도 같은 마법사였으나 그러나 스승을 배신하고 꼭 있잖아요. 마법사 중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마법을 쓰려고 비기에 하는. 맞아요. 어떤 금지된 금단의 영역. 어둠의 힘을 끌고 오는 마법사. 해리포터네. 그것을 사용하면 악의 기운이 넘쳐나 주변에 있는 이들도 악해지는 흑마법인가요? 여기서 매지 미켈스는 눈 주변에가 이제 타들어가죠. 이 금기의 마법을 썼기 때문에. 그 인물 캐실리우스가 등장해서 이른바 이제 마법 세계를 교란시키니까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지만 이런 거죠. 항상 주인공은 현장에서
실력을 쌓는 걸로. 싸우면서 늘고 있어. 네. 마법력이 싸우면서 늘어간다. 네. 그러면서 점점점 자신의 마법사로서의 잠재력을 각성하게 되죠. 근데 그 장면에서 방금 말씀한 인셉션 같은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면 미러 디멘전이라고 하는 이상한 개념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마법을 쓰면 그 현실 세계의 거울처럼 현실 세계를 비추지만 그 현실 세계하고 똑같지만 그러나 현실 세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어떤 공간, 그러니까 미러 디멘전이 펼쳐지고 마치 이건 웜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시 공간을 아무리 뒤틀어도 현실 세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시간과 차원의 문인가요? 네,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캐실리우스하고 닥터 스트레인지하고 대결을 벌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들어가면 상상력 그리고 그간 수련한 어떤 마법력 이런 것들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죠. 펼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예고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욕 한복판이 마치 인셉션처럼 접혀지고 펼쳐지고 뒤집어지는 장면들이 그 안에서 연출이 되고요. 예. 그리고 결국은 나중엔 뉴욕의 그 건물들이 어떤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가죠. 네. 그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물 중에 하나가 어벤져스의 그 어벤져스 타워가 있죠. 예. 토니 스타크가 만든 A자 붙여진 네. 타워가 빨려 들어가면서 어벤져스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많이 끊임없이 암시를 하는데요. 그런 시각적 효과들이 보는 재미를 주죠. 인셉션, 매트릭스도 사실 영상적인 혁명을 좀 불러일으킨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트릭스 이후에 비주얼 충격으로는 가장 충격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비주얼적인 영상 구현을 상당히 잘해낸. 물론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매트릭스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비주얼적인 충격을 이전에 세계관적인 충격이 있었죠. 너무 전 매트릭스 너무 멋있는 세계관인 것 같아요. 네, 그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세계 자체가 가상의 현실이며 우리는 그 현실을 볼 건지 말 건지 빨간 양을 먹을 건지 파란 양을 먹을 건지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세상의 진실을 볼 수 있으나 그 진실을 보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인지 또 철학적인 질문도 던지죠. 네. 그런 식의 철학적인 그 담론의 기반 위에서 영화적인 비주얼을 구현했던 게 매트릭스라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렇게 깊이 있는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영화는 아니죠. 다만 시각적으로 굉장한 볼거리를 주는 것만은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는 영화들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많이 나왔고 사실 히어로물이라는 것이 미국의 히어로물들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좀 특정 작품들만 주목을 크게 받는 이유는 또 뭘까요? 사실 이건 마블의 재능 같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히어로라는 존재는 얼마든지 확장되고 생성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캐릭터지만 특정 캐릭터가 어떤 특정한 상상력 또는 세계관 또는 어떤 스토리를 대변하게 만들죠. 네. 예를 들자면 마블의 경우에는 굉장히 전략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블의 이제 아이언맨부터 시작됐던 마블의 영화 중에 14편째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지 세 번째 단계 네. 페이지 3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 1, 2에서의 각각의 주인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언맨, 두 번째는 캡틴 아메리카. 근데 그 캡틴 아메리카가 말하는 정치적, 현실적 세계가 있죠. 캡틴 아메리카는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인물이고 네. 그리고 정부와 대결하며 시빌워에서는 거꾸로 정부에 쫓기는 존재가 되죠. 아이언맨의 경우에는 과학적인 세계관, 상상력 또는 자본주의적인 어떤 확장력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페이지 3에서 중요한 캐릭터라고 하는 건 닥터 스트레인지하고 토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우주적인 상상력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주인공이 다 따로 있죠. 무슨 얘기냐면 히어로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서 집단화시키죠. 이런 팀업 무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여러 캐릭터의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알고 보면 주인공은 딱 한 명인 거예요. 아이언맨일 때도 있고 캡틴일 때도 있고 앞으로는 토르이고 닥터 스트레인지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블의 세계관의 무대가 우주로 확장되면서 우주적 캐릭터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토르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인지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캐릭터의 어떤 빈칸을 보강하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우리 팀에 가창력이 부족하면 가창력을 보강하고 네. 비주얼이 부족하면 비주얼을 보강하고 키가 작으면 키를 보강하고 스트레인지는 그 안에서 보강해야 될 만한 캐릭터였는데 한 가지 우려가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마블의 아주 정교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닥터 스트레인지부터 마블의 시리즈가 시작됐다면 아마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냥 해리포터죠. 해리포터의 어덜트판. 예. 하지만 아이언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 같은 어른 관객들도 과학적 설명이 된다고 착각했죠. 사실은 그 아이언맨의 수트는 현실화되는 게 불가능하지만 네. 그러나 영화를 보면서 이거는 구현이 가능한 현실 안에 있어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통해서 이 마블의 시리즈가 단지 만화만이 아니고 현실 세계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국가적 고민을 떠안고 있고 11호가에서 그 두 캐릭터들이 싸우는 이유는 결국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를 누가 통제할 것이냐, 스스로 통제할 것이냐, 아니면 감시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정치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런 캐릭터들을 소화해서 마블에 빠져들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닥터 스트레인지를 던진 거죠. 마법으로. 네. 하지만 이미 나는 마법에 걸린 거야. 이미 빠졌어요.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열광을 해야 돼요. 이제는 비판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문화적으로 브레인워시가 되네요. 네. 세뇌가 돼버렸네요. 되어버린 거죠. 예. 보면 제가 처음 대사 있잖아요. 모든 걸 이해할 필요 없고 모든 것은 이해될 필요가 없다. 예요. 이건 세뇌죠. 그렇습니다. 이건 체면이와 암시입니다. 맞습니다. 자, 광고를 듣고 와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앞서서 어느 정도 스토리 얘기도 했고 그리고 마블 전략적인 이야기도 좀 나눴는데요.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분을 뻗치고 있습니다. 마블의 세계관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어벤져스도 있지만 네. 디펜더스도 있어요. 네네. 이른바 어벤져스는 지구를 지키고 우주를 지키는 존재들인데 디펜더스는 동네 향토방위군입니다. 네. 뉴욕을 지켜요. 예. 네. 그 디펜더스에 해당되는 인물은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이 이제 데어데블, 네. 제시카 존스, 루크 케이지 그리고 아이언 피스트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예. 이 네 명을 묶어서 디펜더스라고 부르는데 사실 만화에서는 이 디펜더스는 어벤져스하고 좀 다른데 일종의 말하자면 그 태스크포스 팀 같아요.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막 이래서 그 닥터 스트레인지도 디펜더스였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약간 이렇게 열려 있는 팀인데 저는 이 디펜더스 관련된 취재를 뉴욕에 갔다 왔었거든요.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군요. 그래서 사실은 뉴욕이라는 공간을 이 마블이 해석하는 그 어떤 해석의 깊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구테어 디펜더스를 만들어서 그 배경이 뉴욕인지 데어데블, 제시카 존스, 루크 케이지, 아이언 피스트가 뉴욕의 여러 공간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언 피스트는 차이나타운, 루크 케이지는 할렘, 데어데블은 미드 맨하탄이죠. 데어데블은 헬스 키친이겠네요. 제시카 존스는 미드 맨하탄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이 각 뉴욕의 문화를 대변하고, 그런데 그 문화는 곧 뉴욕이라고 하는 어떤 이른바
멜팅팟이라고 하죠. 네. 모든 게 녹아 들어가는 용도광도 같은 도시를 상징하는 거죠. 이걸 보는 뉴욕 시민들 또는 뉴욕을 사랑하는 팬들한테는 디펜더스 시리즈에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뉴욕을 열심히 지키는지 같은 것들을 납득할 수 있겠죠. 그 공간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그 배경은 어벤져스가 망가뜨린 세계를 재건하는 측면도 있어요. 뭐 어벤져스 1, 2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편에서는 뉴욕이 망가지고 2편에서는 소코비아가 망가지고 예. 네, 어마어마한 지구적 싸움을 벌이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진 거죠. 예. 히어로는 영처럼 세계를 구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보살핌이 필요하고 또 다른 가치가 필요한 거죠. 네. 디펜더스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디펜더스하고 또 다른.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초월하는 어떤 우주적인 차원의 전쟁을 다루죠. 네. 그러니까 어벤져스 1편, 2편이 비유하자면 1, 2차 대전 같은 것이라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고 표현되는 이제 이어지는 시리즈에서는 우주적인 갤럭시 워겠죠. 우주 전쟁을 다루게 될 것인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런 차원의 캐릭터죠. 근데 거기서 핵심은요. 결국은 시간이고 공간이에요. 사실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정말 독특한 히어로가 갑작스럽게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블의 어떤 계획적인 개봉 시기 이런 것들도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전에 우리가 어벤져스 시리즈들을 보면서 저 악당 언제 나오냐. 대체 쿠키 영상에 나왔던 저 퍼런 악당 대체 언제 나오냐. 같은 그 이상한 죽음을 불러야겠다라고 네. 한 저 악당 대체 언제 나오는 것이냐라는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네. 타노스라는 악당 타노스. 캐릭터가 이제 곧 또 등장을 할 텐데 그런 걸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은 끝판왕이라고 하죠. 예. 이제 그 마블에는 끝판왕이 존재하고 끝판왕은 잘 아시다시피 타노스라는 존재입니다. 만화 안에서도 굉장히 강한 인물이죠. 그리고 타노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네. 그 무기가 인피니티 건틀렛이라고 하는 무기래요. 제가 보면 그냥 장갑 같은데 네네. 그 장갑을 끼면 뭐 몇 배나 무공이 상승한다라고 하나? 네. 그거 끼면 그냥 끝이에요. 네. 근데 인피니티 건틀렛도 그저 장갑만 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장갑한테는 인피니티 잼이라고 하는 그 보석들이 달려 있는데 네네. 그 보석을 다 모아서 거기에 붙이면 그러면 천지창조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보석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말하면서도 참 부끄러워. 이게 말이 돼? 근데 그 영화들 다 보셨어요. 네. 나 세뇌당했어. 네. 거기에 있는 모든 보석들 하나씩 사실 영화에 모두 나왔습니다. 톨에서도 나왔었고요. 맞아요. 톨에서도 네. 나왔었고 그리고 어벤져스 2편에서도 네. 3편에서도 네. 계속 나왔었고 캡틴 아메리카에서 나왔던 게 스페이스 잼. 공간을 그렇습니다. 이동하는 것. 예. 무슨 마인드 잼. 마인드 잼은 되게 유명한 장면이 있죠. 그 어벤져스에서 보면 로키가 네. 그 창에 달고 다니는 게 마인드 잼이어서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인데 네. 그 아이언맨의 가슴에 대고 조종하려고 했지만 가슴이 무쇠여서 가슴에는 그렇죠. 가슴에는 그 아크 리액터라고 하는 발전기가 달려 있어서 이제 조종을 못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만화 안에서도 전체 세계를 이어주는 모티브로 인피니티 잼이라고 하는 다양한 보석이 있고 그 보석에는 각각 어떠한 권능이 주어져 있죠. 네. 갤럭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도 등장했었고 그런데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에도 하나가 등장합니다. 네. 그게 이제 시간을 움직이는 타임 잼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닥터 스트레인지의 주요한 마법이 바로 시간을 움직이는 거죠. 시 공간을 뒤트는 거죠. 시간을 움직이는 자군요. 네, 대단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좀 가장 갖고 싶어하는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 상당히 많이 다들 바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재밌는 건요. 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여자친구. 사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친구인지 아닌지 요즘 유행하는 게 썸인가 봐. 썸 타는 여배우가 한 명 있어요. 예. 이게 레이첼 맥아담스. 레이첼 맥아담스가 마블 영화에 나오다니요. 네. 근데 사실 이 여자야말로 시간하고 관련 있죠. About Time. 네. 예, 맞아요. About Time에서 상당히 멋진 연기를 보여줬었죠. 네, 시간이 반복되는. 항상 이 레이첼 맥아담스 남자친구는 시간을 움직일 줄을 알죠. 그러네요. 네.
이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크리스틴 팔머라고 하는 만화에서는 간호사인데 영화에서는 이제 동료 의사로 나오더라고요. 둘이 썸을 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수술을 해주기도 하고, 네. 뭐 도와주기도 하는 인물이고요. 제가 계속 아직까지 얘기 안 한 캐릭터가 한 명 있는데 저는 영화 보면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니고 영화 제목이 에이전트 원이어야 한다 싶었어요. 그만큼 캐릭터가 비중이 높은 틸다 스윈튼이 연기한 에이전트 원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네. 이 캐릭터는 사실은 전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극 중의 초반에 그냥 단지 마법을 가르쳐주는 스승 정도의 역할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스토리를 이끌어가면서 닥터 스트레인지를 마법의 세계로 인도하고 또 자신의 후계자, 영화 안에서는 소서러 스프림이라고 불리는데 네. 소서러 스프림은 그냥 대마법사를 뜻하는데요. 그런 존재로 등장하는데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인물이고 네. 그러면서 지금 우주를 지키고 지구를 지키는 인물이었고 후계자로 닥터 스트레인지를 지목하게 되는 인물이죠. 틸다 스윈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타지적 캐릭터를 참 잘 해석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콘스탄틴에서도 천사, 예, 타락한 천사로도 등장을 했었죠. 맞아요. 예, 근데 이 안에서는 원래 에이전트 원은 만화 안에서는 동양계의 티벳의 고수인데 예. 영화에서 이제 백인 틸다 스윈튼이 연기를 했다고 해서 많은 반발이 있었죠. 예, 한동안 반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틸다 스윈튼은 그 소서러스 품이라고 하는 존재 중에서도 최초의 인간이라고 해요. 그 에이전트 원이라는 존재가. 네네. 그 이전에는 인간이 아니고 외계적 존재들이 이런 식의 대마법사를 맡았었는데 이제 17대, 18대 소서러스 스프림들인데 이 스프림으로 넘어오면서 인간화된 인물이어서 훨씬 신비로운 인물을 이 카리스마를 보여줬어야 했는데 틸다 스윈튼이 그걸 잘 연기해냅니다. 어떤 지점이냐면 수없이 많은 비밀을 갖고 있지만 너무나 깊은 비밀들이어서 이야기를 다 하지 않는 여백이 있는 연기를 보일 것 같은 비밀을 보여줘요. 뭔가 나한테 얘기해주진 않을 것 같지만 엄청난 스토리들이 내포가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무슨 얘기냐면 몇백 년 살았으니까. 맞아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 영화 안에서 기묘하게도 아이언맨의 1편에서 나왔던 캐릭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툭하면 농담을 던지고 유머러스한 하면서 오만하기 딱이 없죠. 이고가 굉장히 강해요. 아이언맨에서 나왔던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캐릭터화 시켰던 인물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 인물, 익숙한 인물의 그 앞에는 아주 정반대의 캐릭터인 거예요. 아주 깊이를 알 수 없는 비밀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무언가 얘기해 줄 듯 하지만 눈빛을 쳐다보면서 네가 알아서 스스로 깨달아라 하면서 더 뒤를 돌아서 가버리죠. 틸다 스윈튼은 그런 연기를 하면서 에이전트 원의 카리스마 굉장히 굉장히 카리스마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거꾸로 그 닥터 스트레인지의 경우에는 그 앞에서는 오히려 아이 같죠.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마법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극을 상당히 무게감 있게 이끌어가는 큰 역할이 될 수 있는 거겠군요.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에이전트 원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다 얘기해 드릴 수 없으나 그러나 영화의 끄트머리까지도 에이전트 원은 닥터 스트레인지보다도 더 비중이 있는 있을 만큼의 이 존재감을 보여주죠. 그렇군요. 자, 오늘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마블 영화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화가 많이 개봉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어찌 보면 그만큼 또 많이 팔리는 영화 장르이다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평 좀 해주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궁극의 끝판왕이 있어요. 예. 타노스가 뭐 데스를 데려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죽음을 데려와라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토르 라그나로크로 이어지는 스토리이기도 할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케이트 블랑셰가 연기하는 헬라라는 캐릭터가 등장할 건데 죽음의 여신입니다. 물론 이 데스한 캐릭터는 또 한편에서는 데드풀의 여자친구이기도 하거든요. 만화 속에서는. 네. 어쨌든 그 라그나로크로 이어지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스토리와 그 이제
직선 주로로 연결되게 될 거예요. 라그나로크는 이른바 토르에서는 신들의 황혼을 뜻하고 네. 모든 신들이 죽겠죠. 만화 안에서는 이제 토르까지 죽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닥터 스트레인지는 시간을 움직이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때로는 죽음까지도 되돌릴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안에서도 죽음을 되돌리기까지 하니까요. 시간을 되돌리게 되니까. 이제 점점점 그 마블이라는 그 세계관 자체가 지상을 넘어서서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시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이야기부터 이런 세계관부터 저한테 제공이 던져줬다면 아마 마블 영화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과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없는 어떤 공간까지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거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상의 세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면서 이름 그대로 이상한 세계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끝나버린 거죠. 나도 모르게. 맞아요. 네. 마블에게 당했습니다. 우리 모두. 네. 그들의 계획력에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저희는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신기주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김예림의 언제 진실이 중요했던 적 있니? 듣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실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시간이 늦어서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들 이곳에서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손편지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푸른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까요? 김수지님, 일이 많아서인지 체력이 떨어져서인지 이번 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독 지쳤었는데요. 이상하게 끝나면 자꾸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친구를 만나서 닭갈비도 먹고 노래방에서 목이 쉴 때까지 노래 부르다 왔네요. 다음 주엔 노는 거 자제해야겠어요. 집에 오니까 엄청 지쳐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닭갈비 갑자기 먹고 싶네요. 닭갈비는 왠지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저는 대학로에서 친구들하고 닭갈비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닭갈비를 생각하면 그 닭갈비집이 되게 늦게까지 했었어요. 막 새벽까지 24시였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새벽까지 했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막 술 마시다가 이제 다 문 닫아가지고 좀 갈 데 없으면 그 닭갈비집 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PC방 가서 몇 시간 또 있다가 해 뜨면 집에 들어갔던 뭐
그랬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서 닭갈비 얘기 들으니까 친구들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즐겁게 시간을 좀 보내신 것 같은데 친구분과 이렇게 또 친구와 함께 놀기도 해야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하죠. 몸은 피로할지라도 어쨌든 다음 주는 좀 덜 놀아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한 주 놀았으면 한 주 쉬고 뭐 그러는 거죠. 5962님 곰 젤리를 한 봉지 다 먹었는데 봉지 뒷면을 보니 총 10회 제공량이라고 써있네요. 제가 보기엔 2회 제공량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세상의 기준은 너무 각박하군요. 마이클 잭슨의 블루갱스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곰젤리가 얼마나 했을까요? 10회 제공량이 써있을 정도면 좀 컸을 텐데 이 칼로리랑 어떤 들어가 있는 영양성분 표라고 하나요? 이거 보는 거 저 습관이거든요 되게. 그래서 항상 이걸 보면서 중요한 건 이 몇 회 제공량인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뒤에 딱 돌려서 칼로리가 몇이다 라고 해서 생각보다 적네, 좀 많이 먹을까라는 생각에 막 집어먹었다가 그 한 봉지가 이렇게 10회 제공량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10인 거예요. 그거 하나 다 먹었으면. 어쨌든 뭐 양에 따른 게 아니라 좀 이런 칼로리 수치 좀 표기라든지 그들만의 어떤 방법으로 좀 수치를 낸 거니까 이 제공량을 너무 믿지 마시고 나의 기준에서 필요한 정도만큼만 좀 이렇게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블루갱스터 5962님이 신청하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블루갱스터 듣고 왔습니다. 저희 노래 진짜 좋아해요. 블루갱스터라는 노래 이제 편곡도 되게 많은 버전이 있거든요. 이 버전도 되게 베이직하고 좋은 버전인 것 같아요. 문정숙님, 날이 추워져서인가요? 미니 어플 MB 캐릭터가 털모자를 쓰고 있는 걸로 바뀌었네요. 올 겨울 춥다는데 저도 옷장 정리하고 털모자를 꺼내 써야겠어요. 겨울하면 브라스밴드 연주가 생각이 나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미니 어플의 그 캐릭터도 이제 따뜻한 옷을 입었군요. 귀엽네요. 뒤에 눈송이들도 보이고요. 이런 어떤 계절감이 느껴지는 어떤 그림들을 보면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이제 겨울이구나 진짜. 뭔가 추워서 깨닫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이런 캐릭터라든지 뭐 내 일상에 들어와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싹 변해버려가지고 그걸 보고 계절의 변화를 실감한 경우들도 있죠. 그래요, 정숙 씨의 따뜻하게 털모자 그리고 장갑, 목도리 이런 것들 잘 챙겨서 겨울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양희님,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국가고시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있어요. 응원해 주시면 다음 달 방사선 국가고시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3년 정도 준비를 하셨다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참 긴장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다음 달 한 달 남짓 남았다고 하셨으니까 남은 시간을 알차게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현님, 요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일 때문에도 그렇고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따뜻하고 잔잔한 푸른밤이 더 위로가 돼요. 오랜만에 노래 신청합니다. 안드라데이의 Rise Up. 개인적으로 정말 지칠 때 듣는 곡인데 저뿐만 아니라 푸른밤 식구들도 다 같이 힘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미연씨. 개인적으로도 또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지치신 것 같은데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이렇게 좀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좀 어깨를 두드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힘내야죠.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문정숙님 신청곡이고요. 안드라데이의 Rise Up, 이미현님 신청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You're broken down and tired of living life on the merry-go-round, and you can't find a fighter, but I see it in you.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그리고 안드라데이의 Rise Up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수정님, 1박 2일 견학을 다녀오고 하루 종일 푹 잤더니 몸이 개우네요. 푸른밤을 들으며 견학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가기 전에는 너무너무 가기 싫었는데 막상 가서 잘 배우고 잘 놀고 왔더니 걱정했던 시간들이 민망하네요. 원래 귀찮아서 하루 한 끼 정도 먹는데 이틀 동안 삼시세끼 너무 잘 챙겨 먹어서 체중계에 올라가기가 무섭습니다. 원모 찬스의 사랑해라 나를 신청할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박 2일 정도 어디로 다녀오셨으려나요? 견학. 견학 보고서 작성하시면서 참 재밌는 기억들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시겠네요. 식사도 잘 하셨다고 하니까. 예,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게 근데 되게 중요해요. 예, 삼시세끼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예, 이게 뭐 옛날부터 삼시세끼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몸에 좀 필요한 어떤 타이밍과 어떤 영양소의 수준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도 좀 그런 거 좀 잘 챙겨 드시면서 운동하시면 되죠. 혹시나 걱정이 되신다면 체중이 그게 더 건강해지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밥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하는 게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사실. 수정씨, 그래요. 견학 잘 다녀오셨다고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어디로 다녀오셨는지도 궁금한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그런 것들도 함께 푸른밤에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유진님, 엽서 보내주셨네요. 예, 되게 깔끔한 엽서네요. 근데 이거 제작하신 것 같은데요. 엽서 밤하늘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사진 기법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초점이 나간 밤거리를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내용은요. 안녕하세요. 푸른밤 청취자 송유진입니다. 손편지는 처음이라 왠지 부끄럽네요. 푸른밤 들으면서 나눴던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저에게 힘들 거라고, 하지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해줬던 거. 시작한 지 1년쯤 된 어느 야근하던 날, 저도 1년을 버텼고 쫑디도 개편에서 살아남았으니 축하하자는 말에 쫑디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고 했었던 건데요. 참 별거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런 일상의 날들이 두고두고 저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힘이 되는 기억이 됐어요. 하루에 2시간, 그렇게 쌓인 2000시간 동안 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따뜻한 무뚝뚝하지만 진심 가득한 친구가 되어주어서 고마워요. 그 시간들이 쫑디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쉼의 시간이었길.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내일도 쉬러 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마워요. 푸른밤 쫑디는 달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따뜻한 무뚝뚝하지만 진심이 가득한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줬으면 했거든요, 사실. 사람들한테. 제 친구들한테 제가 좀 이래요. 네. 자신합니다. 전 제 친구들한테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엄청 무뚝뚝한 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글쎄, 청취자분들에게도 그냥 제 친구들이 느끼는 것처럼 내가 좀 그렇게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친구들한테 대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연히 유진 씨가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니까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2000시간, 1000이 얼마 전이었죠? 정말 빠르게 흘러간 시간인데
그간 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원모 찬스의 사랑이란 나를, 이수정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멀리서 원모 찬스의 사랑이란 나를 듣고 왔어요. 9842님. 서울에 사는 19 학생입니다. 요즘 오늘 처음으로 사연 신청을 해보네요. 요즘 너무 되는 일도 없고 부모님과 사이도 안 좋고 학교에서는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고 정말 슬픕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은데 푸른밤을 듣고 있으니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래저래 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이신 것 같아요. 참 부모님과 사이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떠한 이유일까요?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럴 때가 있죠. 가족과 조금은 부딪힘 혹은 이유 모를 일들로 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걸 또 잘 이겨내고 다시 가까워지는 게 첫 번째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물론 공부도 중요하고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시고 그 이후에 또 나와 가까이 있는 이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방법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9751님. 쫑디, 지금 집 근처에서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혼술이어서 떨리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저를 신경 안 쓰네요. 샤이니의 투명 우산 신청해요.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혼자 술 마시는 거 요즘에 이상한 풍경도 아니고 예. 사실 혼자 밥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혼술만의 매력이 또 있으니까 그래도 적당히 드시고 들어가서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예은님. 유학을 준비하는 대학생인데 오늘 원서를 준비하다가 너무 지치고 피곤해져서 집에 오자마자 묵혀뒀던 와인을 땄어요. 와인 마시면서 라디오를 듣고 쉬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기분이 나아지네요. 쫑디가 힘내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은씨 힘내십시오. 와인 드시면서 듣고 계신다고요. 뭔가 운치 있네요. 와인은 전 잘 못 마셔서 과일주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일주. 머리 아프더라고요, 다음날. 적당히 드시길 바라겠고요. 와인 같은 건 좀 적당히 먹으면 몸에 되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뭐든 다 그러겠죠. 적당하면 다 몸에 좋은 것 같습니다. 2153님. 저 헤어졌어요. 가을이랑. 지금 온수매트 뜨끈하게 켜놓고 푸른밤을 듣고 있습니다.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 꼭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날이 정말 많이 추워졌죠. 이제 따뜻한 옷을 두꺼운 옷을 입지 않으면 정말 바들바들 떨 정도의 추위가 왔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가을은 이제 슬슬 보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샤이니의 투명 우산 9751님 신청곡이고요. 듣고 오겠습니다. 그림처럼 우린 만나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그려가듯 함께 했었고 샤이니의 투명 우산 듣고 왔어요. 이나리님. 저는 필름 카메라를 쓰고 있어요. 디지털한 세상에서 느리고 신중하게 한 장 한 장 담다 보면 그 순간순간이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소중한 카메라를 떨어뜨려서 고장났네요. 제발 잘 수리가 되길 종현 DJ도 같이 빌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필름 카메라
필름 카메라만의 색이 있죠. 네, 수리가 완벽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나의 손에 익은 그런 카메라 이런 제품들은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손과 착 달라붙는 것들이 있는데 마음이 좀 상하셨을 텐데 예. 부디 큰 문제 없이 수리가 되어서 좀 마음도 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쁜 것들 많이 찍으시고요. 저는 사실 이런 걸 잘 못해요. 사진 찍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뭐 글 쓰는 거. 제가 글 쓰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이 글 쓴다라는 게 되게 이제 어떤 글을 쓴다라는 거지 손으로 글을 쓰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뭘 하는 걸 진짜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막손, 타고난 막손입니다. 그래서 부러워요.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2006님. 오늘 좋아하는 선배 책상에 커피랑 쪽지를 두고 왔어요.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말을 거는 편인데 어쩜 이 선배랑은 이렇게 교집합이 없을까요? 오늘 정말 큰 용기를 낸 건데 지금쯤 선배는 커피를 마셨을까요? 제 쪽지 읽었을까요? 아직도 심장이 쿵쿵거려요. 마음 가라앉히고 푸른밤 듣고 있습니다. 마음 가라앉히려고 푸른밤을 듣고 계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멋있어요. 이런 거. 항상 제가 어떻게 말을 걸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이렇게 그냥 커피에 붙이는 메모장 메시지 적어서 보내보시라 라고 하는데 그걸 정말 하신 분이 여기 또 보내주셨습니다. 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커피도 드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또 관심을 표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평소에 그렇게 눈이 안 가던 누군가여도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 사람의 매력을 알아채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런 거겠죠. 좋은 인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주영님. 문득 새벽은 소란했던 생각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고마운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새벽에 어울리는 하비누아주의 이 밤이 지나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주영씨에겐 좀 그런 시간이 새벽인가 봐요. 저는 새벽에 그러니까 저의 모든 감정들은 야행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더 혼란스럽고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잠들어야 내가 좀 더 육체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한데 그런 날들이 사람마다 어떤 리듬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하비누아주의 이 밤이 지나면 임주영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비누아주의 이 밤이 지나면 듣고 왔어요. 손편지네요. 왕천영님이 보내주신 편지인데 예쁜 편지지인데 홍시가 그려져 있는 수채화 홍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편지지입니다. 문구점에 갔다가 예쁜 편지지를 발견해서 이렇게 손편지를 보내요. 저는 푸른밤을 이번 중간고사 기간부터 듣게 됐어요. 지난 10월 19일 친구들과 밤새서 공부하다가 사연을 보냈는데 운 좋게 소개가 돼서 요즘 아무리 졸려도 의리를 지키며 종현 DJ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어요. 대학 입학 후 3년 만에 창작 뮤지컬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저는 대본 작업과 기획을 담당하게 됐네요. 27명의 인원으로 시나리오부터 작곡, 연출까지 100% 순수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하다 보니 아마 이번 겨울은 이 일에만 매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나리오 초기 작업 중이지만 하루하루 설레고 힘이 나요. 고려대학교 중앙창작 뮤지컬 동아리 소울메이트 화이팅! 기말 때 또 밤샌다고 사연 보낼 것 같은 왕천영 올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십니다. 야, 창작 뮤지컬 멋있는데요. 많은 사람들 27명 함께 또 만든다고 하시는데 맡은 바 임무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멋진 공연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어떤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고 어떤 음악들로 또 이 뮤지컬이 꾸며질지 기대가 됩니다. 강주현님, 50일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출산 전날까지 일을 하다가 애엄마가 됐어요. 수유하면서 새벽타임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는데 중독성이 있네요. 밋밋한 하루를 스페셜하게 바꿔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글쎄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밋밋한 하루를 스페셜하게. 50일 정도 됐다라고 하면 아기의 얼굴을 보시면서 하루하루 아기와 어떤 눈빛을 교환하시면서 하루하루가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수유를 하시면서 새벽타임 라디오를 듣는다. 늦은 시간인데 참 육체적으로도 많이 고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밤 외에도 또 많은 또 라디오들이 있는데 그 라디오들도 함께 즐기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푸른밤 앞뒤로. 그래도 건강 생각하시면서 수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883님, 제주도에서 극단 드림 뮤지컬이라는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멤버입니다. 요즘 같은 취미, 같은 꿈을 갖고 있는 팀원들을 만나서 함께 웃고 즐기다 보니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다 풀리고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하네요.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박지윤의 바래진 기억에 신청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박지윤 씨의 어떤 새로운 음악관 그리고 음악 세계를 알게 됐던 그런 어쿠스틱한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죠.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저 제주도 진짜 좋아하는데 이번 겨울에 갈 거예요. 어떻게든 갈 거예요. 12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글쎄 갑자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 다녀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엔 갔다 왔구나라는 생각을 해야지게. 드림 뮤지컬 즐거운 사람들 많이 만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과 또 멋지게 꿈 이루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지윤의 바래진 기억에 4883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로스트입니다. 2007년 발매된 앨범 수록곡인데요. 한글로 번역된 가사를 조금 들어보실까요? 네가 끝났다고 느낄 때, 어둠이 승리하는 것 같을 때, 삶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네 영혼을 찢어버릴 것만 같을 때,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하나 있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너. 너는 패배하지 않았어. 넌 패배하지 않았어. Baby you are not lost 라고 반복되는 가사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언제는 안 그랬겠냐마는 참 긴 일주일이었죠. 유난히 마음이 피곤했던 분들 계시다면 이 노래와 함께 편안한 밤을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마이클 부블레의 로스트 함께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